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4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먼저 목차는 수익률 현황, 전방산업 최신 동향, 포스코 케미칼 투자 포인트,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8일 어제자 종가 기준 코스피는 9.3% 상승률을 나타냈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에 4배에 해당하는 37.3%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46개사의 평균 수익률은 39.1%로 역시 코스피 지수를 4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증권사 17개 목표가 평균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체결 강도,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기, 장기, 단기의 평균값이 100을 초과할 정도로 포스코 케미칼의 체결 강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100이 넘는다는 것은 매수세가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사업별 매출과 이익 비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양극재가 3조에 달할 정도로 전체 매출의 60%까지 올라왔고 음극재는 현재는 3,100억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에 2배 넘게 증가한 6천억대 이상을 보고 있고 음극재가 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철강 소재 쪽의 내화물 그리고 라인 케미칼이 약 29%의 매출로 1조 4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800억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극재가 67%를 차지한 2,5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음극재가 5% 정도인 200억대, 내화물과 라임 케미칼이 합쳐서 약 9%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도 양극재가 가장 좋은 6%대, 음극재가 5%대, 내화물과 라임 케미칼이 3%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 가능량은 올해 11만 7,500톤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4년은 20만 톤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만 1,000톤에서 올해 10만 3,500톤으로 올해 약 10만 3,500톤으로 약 27%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방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32%,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나 전기차 수요가 6%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4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업스트림 내 리튬 중심의 광물 정제를 내재화하겠다. 2023년 출하량 가이던스를 180만 대인데 2030년까지 약 10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면서 연 2천만 대 생산 목표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 양극재 대량 양산 시설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텍사스의 리튬 정제 시설 60기가와트의 커버 가능한 양극재 공장을 통해서 연 10에서 12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차량을 제조할 때 삼원계, LFP 모두 활용하되 원가 절감의 양극재에 주목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저가 배터리 LFP 양극재를 말하면서 광물 정제부터 양극재까지 내재화를 통해 원가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테슬라 차량의 50% 비용 절감 공정의 핵심 중 하나인 건식 전극 공정이 매주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내 생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안에 건식 전극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국내 이와 관련주는 건식 전극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고체 도전제를 만들 수 있는 나노 신소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2차 전지 전방 산업 관련돼서 1월 달 기준으로 미국 침투율이 7.7%, 유럽이 13.1%, 중국이 25.2%로 미국 침투율이 최근에 70% 이상 성장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1월 달 전기차 판매량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2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75% 성장했고 유럽이 3% 성장한 반면에 중국은 6%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월달 글로벌 양극재 출하량은 7만 톤으로 NCM 811이 1.5만 톤, NCM 622이 0.8만 톤, NCM 523이 0.7만 톤, NCA가 0.7만 톤을 기록했고 LFP가 2만 7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 출하량을 보시면 BYD가 1.2만 톤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롱바이라고 하는 삼원계 양극재를 만드는 재생능원이 0.7만 톤, 중국 LFP 1등 다이나노닉이 0.59만 톤, 스미토모와 바스프 합작이 0.58만 톤, 음극재 1위인 BTR이 삼원계로 0.36만 톤, 자랑스러운 LG화학이 7위로 0.3만 톤, 자랑스러운 에코프로비엠이 8위로 0.29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LNF가 테슬라와 3조 8천억 2년 동안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LNF가 5천억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JP모간 주관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과 파로 약 30에서 50기가와트, 투자금으로 치면 3조에서 5조 규모로 GM과 합작 계약 발표를 했고, 2026년부터 아마 GM향으로 각형과 원통용 배터리를 납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EU로부터 1240억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방산업 관련돼서 배터리 3사가 1월달 점유율이 3%포인트 증가한 23.2%를 기록했고, 2022년 배터리 출하량이 575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2030년까지 5149기가와트시로 2차전지 출하량이 연평균 32%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드디어 53%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IRA 세부 법안이 이제 3월 말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IRA 세부 법안 통과 시에 미국 소비자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한 보조금으로 최대 41조 5천억까지, SK온 같은 경우는 23조 3천억까지 세금 혜택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돼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달에 탄산 리튬이 581.5위안 정점 찍은 후 최근 313.5위안으로 급감했고, 니켈 가격 또한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고점 대비 1월 달 니켈 가격이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1월 달 가격이 전월 대비 약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27일 국가 핵심 광물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요.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2030년까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50% 미만까지 낮추겠다고 했고, 재자원화 비율을 20%까지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 광물 중국 의존도 리스크 요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전방산업 관련돼서 1월달 양극재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1.5억 달러, 중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만 3천 톤을 기록했고요. 수출 단가 또한 전월 대비 8.2% 증가한 49.8달러로 킬로그램당 49.8달러로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달에 NCM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량 또한 전년 대비 47% 증가한 2.1만 톤을 기록했는데요. NCM 양극재 같은 경우는 수출 단가가 50kg당 51.2달러로 전년 대비 67.5% 증가했고, 2월달 NCA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7% 증가한 2.2억 달러로 수출 중량은 전년 대비 0.4만 톤을 기록해서 NCA 양극재 수출 단가 또한 57.3달러로 전년 대비 85.7% 증가한 견조한 수출 단가. NCM과 NCA가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수출 단가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것은 포항시의 수출액과 수출 단가인데요. 포항시의 1월달 양극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 중량 또한 전년 대비 92% 증가한 0.6만 톤, 그리고 수출 단가 또한 전년 대비 63% 증가한 43.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포항시 1월 달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포항시 1월 데이터가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의 전기차 시장과 정유산업의 시총 비교, 정유산업의 시총 비교는 KB증권의 레포트, 산업 레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 탑3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합계가 45% 점유율이 넘고,
1위가 폭스바겐으로 작년 기준 20.2%, 2위가 스텔란티스 15.5%, 3위가 BMW 10.2%, 자랑스러운 현대기아가 4위로 9.8%를 차지했습니다. KB증권의 이 산업 레포트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전체 순이익률 평균이 약 2%로 가정했을 때 정유사들과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이 동일 매출을 나타낸다고 하면 순이익률은 2차 전지 업체들은 최소 4%에서 최대 8%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정유 시장의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시총은 4,83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100% 전환돼서 만약에 정유 시장이 갖는 매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최대 시총은 2차 전지는 시총 1조에서 3조 6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면 현재 2차 전지 시총 대비로는 약 3배에서 8배까지 글로벌 전기차가 휘발유나 등경유차를 100%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전지 현재 시총 대비가 3배에서 8배까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재미난 KB증권의 데이터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체 시총은 2조 달러인데 배터리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에서 최대 45%까지 나타나는데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시총은 아까 말씀드린 한 4,830억 달러로 글로벌 전체 자동차 산업 시총 2조 달러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싼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 그룹사의 광물 조달 지원으로 마진율 향상입니다. 연 9만 톤 광양 공장은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으로 올해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GM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2023년 양극재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출하량이 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마진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 3만 톤의 포항 양극재 1단계 공장도 연내 준공되고 GM 합작 캐나다 공장 또한 2024년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북미, 유럽,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GM과 얼티엄 셀즈 13조 7,697억을 체결했고 1월 달에 삼성 SDI랑 10년 양극재 65만 톤, 450기가와트시 이상의 물량, 금액으로 40조를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자본력, 그리고 리튬, 니켈 등의 광물 조달 체계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는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의 에너지 소재 관련된 밸류체인 투자 진행 현황입니다. 네,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의 투자 포인트는 생산 캐파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2025년 기준으로 34만 5천 톤, 2027년 기준으로 44만 5천 톤으로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생산 캐파 2위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적으로 계속 수출 캐파, 네,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적으로 캐파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캐파 증가분이 누락분이 없습니다. 캐파의 성장률로 봐도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습니다. 캐파 증가분 또한 LNF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2위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용 양극재 점유율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BM이 10%, 약 10%의 점유율로 1등이고 2등이 포스코 케미칼 9.4%, 3등이 LNF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객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기존 약 100% 가까이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에서 삼성 SDI랑 40조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 SDI로 고객사가 확장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제품 또한 NCM, NCMA 양극재에서 삼성 SDI랑 NCA 양극재를 납품하면서 NCA 양극재로까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SK온 테스트까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셀 3사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삼성 SDI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삼성 SDI가 과거에 수익성 위주로만 수주를 했다. 아니면 삼성 SDI가 영업력이 떨어져서 수주를 못 받는 거다. 삼성 SDI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주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삼성 SDI는 전략적으로 지금 IRA로 2차 전지 업체들의 전반적인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의 협상력이 올라가면 수주 타겟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지고 삼성 SDI도 에비타보다 낮은 수준의 캐펙스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세대 모델, 그러니까 원통용 4680 배터리와 중대형 젠6에 대한 수주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설 속도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못지않게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의 NCA 증설 규모, 포스코 케미칼과 40조 양극재 발주를 준 것만 봐도 아마 2배 이상 NCA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 SDI 또한 2026년 캐파 원통형과 중대형 파우치 기준으로 기존의 170에서 230기가와트로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원래 기존의 21%의 연평균 캐파 증가율에서 30% 이상 연평균 캐파 증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삼성 SDI GM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 외에도 볼보하고 수주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BMW로부터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볼보나 BMW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40조의 계약을 체결한 포스코 케미칼로도 추가 수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공급 밸류 체인을 보시면 역시 양극재단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까지 SK온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SK온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좀 빠르게 캐파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침투해서 5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음극재의 가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30년까지 음극재를 글로벌 점유율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인데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합니다. 글로벌 음극재 생산량의 비중은 중국 업체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천연 흑연은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조 흑연 같은 경우 리튬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서 에너지가 고효율이고 급속 충전에 유리하면서 등방형 구조라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천연 흑연보다 유리합니다. 또 천연 흑연은 원 광물을 채취하는 광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침상 코크스를 통해 제조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포스코 제철 공장에서의 부산물 콜타르를 활용한 인조 흑연의 원료 침상 코크스를 공급받고 있고 12월부터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미 연 8,000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 1공장이 완공됐고 내년 하반기에 이 공장 설립되면 연 18,000톤 인조 흑연 관련돼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도 보시면 음극재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8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양호한 재무 구조인데요. 결국은 지속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상승해야 되고 현금 흐름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같은 경우는 2,127억에서 내년에 2배 넘게 5,850억까지 증가하고 현금성 자산 또한 1조 2천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1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은 약 150%를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압도적으로 가장 재무구조가 양호한데요. LG화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약 6조, 내년에는 7조 6,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을 약 9조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현금성 자산이 4천억 미만이고 부채 비율 또한 160% 이상이 넘어서
상당히 좀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에 비해서는 재무 구조가 좀 당연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LG화학 다음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양호한 재무 구조는 캐펙스를 앞으로도 계속 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CEO의 경영 능력입니다. 새로 취임한 김준형 사장 같은 경우 단순 니켈 사업을 2차 전지와 연계해 고순도 니켈 사업으로 발전시켰고, 과거에 SNCC 대표로 있을 때 고순도 니켈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2차 전지 전문가로 포스코 그룹사 내에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현 사장에 대한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경영 능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광물과 관련해 2월 27일에 폐자원 재자원화 내용을 포함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이 배터리 관련된 통합 관리 체계 그리고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으로 계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광물 관련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2차 전지 업체들의 아킬레스 건으로 여겨지는 광물 조달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올해 5조 5천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성장률은 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0% 성장률에 7조 6천억의 매출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올해 50% 이상 증가한 3,495억, 그리고 내년에는 5,700억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7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꾸준히 개선돼서 2024년에는 7.5%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 또한 올해 72배에서 내년에 45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변형 PEG 값입니다. 변형 PEG는 PER을 일회성으로 변동성이 큰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눈 제가 만든 값인데요. 변형 PEG 값이 올해 같은 경우는 1.4배 정도 수준인데 PER이 많이 올라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높은데 PER이 많이 올라서 1.4배 수준인데 내년에는 0.7배까지 떨어집니다. 여전히 PEG 기준으로도 비싸지 않다. 그리고 EV EBITDA 기준으로도 내년에 26.8배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과 경쟁사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포스코 케미칼의 EV EBITDA 기준으로 2024년에 28배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보다는 약 EV EBITDA 기준으로는 50% 넘는 58% 정도의 좀 할증을 받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싼 수준은 아니지만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변형 PEG 값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 네, 포스코 케미칼 자체적인 펀더멘탈을 분석했을 때는 비싸지 않지만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와 비교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형 PEG 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에 0.7배까지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9배, LNF가 0.35배, LG화학이 0.32배, 코스모 신소재가 0.4배로 포스코 케미칼이 1 미만, 지금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다 1배 미만으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PEG 값으로 계산해 본 결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또한 8%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기 120일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이 약 3,062억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은 오히려 2,793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은 외국인이 주요 수급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일봉상으로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한 후에 추세를 유지한 채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제가 보는 중요한 가격대는 17만 8천원, 그리고 18만 5,500원, 그리고 23만 4,300원입니다. 주봉에서도 주요 전고점을 돌파했고 월봉상에서도 주요 전고점을 돌파한 완전한 상승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포스코 케미칼 투자 포인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생산 캐파의 확장. 두 번째, 고객사의 다변화. 세 번째,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네 번째, 국내 유일의 양극재, 음극재 기업으로 특히 미반영된 음극재의 가치가 재부각되어야 한다.
5번째, LG화학 다음으로 양호한 재무구조. 6번째, 2차전지 전문 CEO 효과로 기업 가치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상을 손꼽아 기다려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8페이지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는 게 300페이지, 약 12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핵심만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 욕심 같아서는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싶으나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저도 늘 안타깝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2차전지 종사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영상이 보통 20분 정도 나오는데 1, 2부를 나눠서 하는 게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상 꼭 올려주세요. 뭐 실전 투자와 관련돼서 이런 개별 종목 꼭 올려주세요라든가 언제든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요청사항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포스코케미칼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잊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